자, 최호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목이 메어서 기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 지난주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북코스트를 했고, 이번 주에는 나의 성격 분석,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건강 분석까지 정말 꼼꼼하게 먼저 사전에 자기 거를 점검해 보라고 교재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해보셨죠? 해보다가 정말 머리 쥐어박기도 했죠. 내 성격이 이 성격이야, 저 성격이야, 나도 나를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딱이면 딱이지, 척이면 척이지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입장과 또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입장과 상당히 성격 분석에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많은 성향을 내가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었고, 예전에 해보다가 다시 해보게 됐는데, 이게, 예, 예전에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상당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제 설문지에 맞게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될지 되게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진행하면서 아마 긴장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거를 풀어주실까,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박수로 책 보는 여자 최나겸 강사님을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책 보는 여자 최나겸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어, 이제 이 줌에 들어와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화면을 켜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낯설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막 어색해가지고 그러기도 한데 이렇게 또 하나의 변화를 거치게 되면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냥 쑥 들어오면 돼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또 하나도 안 어색한 내 생활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래야 더 재미있고 시간도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음, 1000명의 평생 친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 여러분들 1000명의 평생 친구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세요? 친구가 1000명 있었으면 좋겠다. 천권의 책을 지난주에 이제 천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1000명의 평생 친구, 이제 다음 주는 1000만 달러의 자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천천천 팀을 함께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천천천이라는 말이 너무 저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 천천천에 관한 것을 세상에 알리는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어, 더 전국에 계신 분들과 이 천천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000명의 평생 친구를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 이제 거기에 그 먼저 드렸던 DISC 성격 분석하고, 그러니 이거는 나의 이제 내면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신적 건강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 네 번째는 영적 건강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많이 행복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영적 건강은 먼저 빼고 사회적 건강까지만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혹시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어떠세요? 둘일 것 같으세요? 하나일 것 같으세요?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일 것 아닐 같아요? 것 같습니다. 같은 것 같아요. 아, 한번 몸과 마음이 하나인지 둘인지 이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린 스케치북에 드린 거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다 이거 체킹하셨죠? 자, 하셨다고 생각하셔서 제가 넘어가고 여기 두 번째 장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부터는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될 수 있으면 화면을 켜주시면 더 좋고요. 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색한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DISC 개수를 적으셨을 거예요. 이 개수를 적은 것이 제일 많은 거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I가 개수 중에 제일 많다. S가 제일 많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D가 제일 많이 개수가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D, 나는 D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호선님하고 또 정옥님이 D가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아니시죠? 아니요. 음. D가 제일 많이 나오신 분은 호선님밖에 안 계신가 봐요. 네, 그러면 I가 제일 많이 나오신 분, 인숙님, I, I는 인숙님밖에 안 계세요? 와, 자, S가 제일 많이 나오신 분, 향실님, 또 미자님, 거의 S, 저요. 정은미님, 경화님, 경화님도 S가 제일 많나요? 아니에요? 네. S. 그다음에 C가 제일 많이 나오신 분, 경화님, 또 화면을 켜서 잠깐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C가 제일 많이 나오신 분. C. 정혜님. 또, 정혜님하고 경화님 두 분만 C가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은주님은 혹시 뭐가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S. S가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음성? 네. 네네네. 자, 와. 자,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거를 중심으로 그 다음 장을 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것 보시고 제일 안 나온 거 이제 함께 한번 보실게요. 자, D는 주도형이라고 나왔습니다. 동물로는 독수리. 독수리가 어때요? 막 다 섭렵해서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빠른 결과를 얻고 싶고 하고 의사결정을 쉽고 빠르게 내리고요. 짧게 요점을 말하고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이 있고 공격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C형은 정확한 자료, 정보를 듣기 원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표현하고 세부사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조심스럽고 조용하며 예의 바르게 다가옴.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궁금한 것을 질문함. I형은 첫인상이 호의적으로 친절하고 잘 웃고 명랑하고 활기차게 보이고 말을 먼저 하거나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목소리 높낮이가 변화가 있고 감정 교류가 있으면 즉흥적 결정을 잘함. S형은 안정형인데 부드럽게 말하고 인상이 편안하고 말하기보다 듣는 걸 좋아하고 목소리가 작은 편이고 강약의 변화가 적고 인내심이 있어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제스처를 많이 쓰지 않음. 음. 자, 이제 DISC가 대충 어떤 성향인지 잘 이제 와닿으시죠? 자, 우리 호선님은 처음부터 D형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호선님? 처음부터 D형이셨어요? 설마. 설마? 처음엔 어떤 형이 많이 차지하셨을까요? 저도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그 S형이었어요. S형이 가장 많고 C형이 그다음. 오늘 지금 한 개? 평상시에? 아니요,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 한 10여 년 SC가 전에 했을 때. SC가 많았는데 네. 변화해서 주도형으로 지금 되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와, 그러시구나. 주도형 같은 경우는 그 리더형이 많아요. 그래서 리더들이 거의 주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그 장형, 가슴형, 하나 또 까먹었네. 머리형 요 세 가지 중에서는 장형에 속하는데요. 되게 세심한 거를 별로 이렇게 신경을 잘 안 쓰고 추진력 있는 사람들을 거의 D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 있고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 감성과는 좀 거리가 조금 먼 그런 형인데 여자라고 해서 D형이 없는 게 아니고 남자 같은 여자들 있죠. 막 뭔가를 이끌어내고 카리스마 있게 하는 사람들 이걸 D형이라고 많이 하고요. 사교형 I형은요. 우리 선홍님께서 이 I형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선홍님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I형은요. 상당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친교왕 이렇게 그 원어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사교형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고 어, 사람 관계 중심의 그런 가치를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I형, 사교형이에요. 그래서 이 I형들은 봉사활동 같은 것도 좋아하고 이게 남하고 교류를 통해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형이 I형입니다. C형은 신중해요. 그래서 이 일이 비전이 있대라고 누가 사업 제시를 했어요. 그랬을 때 I형은 네가 권하니까 내가 한번 믿고 해볼게 라는 게 I형이고 C형은 자료를 가지고 와봐. 이 일이 비전이 있는지 있지 않은지 내가 분석해 봐야 되겠어 라고 해서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요. 그런 형이 신중형 C형이에요. 예, 세심하고 분식하고, 그러니까 분석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화 돼야 되고. 그러니까 I형이 막 이거 좋대 하면은 안 믿어요, C형. 좋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와, 막 이런 식의 예, 조금 상당히 분석적인 면이 많죠. S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여인들한테 많아요. S형은요,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안정형이에요. 비둘기가 집을 좋아하죠? 독수리는 헐헐 날아서 막 산이고 어디고 안 달아다니는 데가 없죠? 근데 비둘기는 어때요? 집에서 가만히 있죠?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듣는 걸 좋아하고, 목소리가 작고, 뭐 발표하라고 하면 쑥스러워서 잘 못해요. 그래서 제스처도 많이 크지도 않고 늘 그 서번트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D형을 이제 잘 보살펴주는 그리고 잘 그러니까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S형이에요. 그래서 D형은 막 주도적으로 뭔가를 끌고 나가고 S형과 S형은 거기서 막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C형은 자료 분석 같은 걸 해서 D형이 주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사교형들은 우리 멤버들을 예를 들어서 내 가족, 내 멤버들을 잘 이렇게 인간적으로 서로 융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네 가지 형이 다 있다면 그 가족은 참 좋아요. 서로의 장점을 나눌 수 있어서 좋고요. 음, 그, 나를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은 D형, 주도형 같아. 라고 알아보는 것보다는 저 사람인지 D형인지 C형인지 I형인지 S형인지 전혀 모르겠어. 어느 때는 막 뭔가를 주도하고, 어느 때는 상당히 분석적으로 일하고, 어느 때는 또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조용한 그런 면이 있고, 어느 때는 너무나 사교적이라 막 너무 잘 놀고, 사람들과 관계도 너무 좋고 이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이지? 도대체 판단이 안 되네? 이런 사람은 상당히 좋은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네 가지 성향을 거의 다 같이 갖고 있으면 좋고요. 평준화돼서, 그러니까 D형 24개 중에 D형 5개, I형 6개, C형 5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장 안정적인 좋은 성향의 사람이고, D형이 와, 15개 나와. S형이 15개 나와.
I형이 한두 개 나와. C형이 한두 개 나와. 이런 식으로 너무 편중돼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성향들이 상당히 편중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시야가 좁죠. 왜냐하면 내가 관심 없거나 내가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과는 잘 만나지도 않아요. S형 같은 경우는 사교적인 게 부족하죠. 그래서 혼자 잘 놀지만 상당히 사교적인 건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내가 어떤 건지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음, 은주님, 은주님은 어떤 게 제일 많았는지, 어떤 게 제일 적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S형이 제일 많았고요. C형이 제일 작아요. C형이 적어요. 음, 그 개수를 한번 얘기해 주시볼래요? S 몇 개? S 열하나 응. C 하나. C 하나. D도 있고 I도 있고 그러죠. 나머지 거. 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은주님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이게 좀 신중하게 자료를 잘 보고 그렇게 하는 걸 조금 보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향에서. 네. 네네. 자, 우리 미원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네. 저는 주도형이 넷, 사교형이 일곱, 안전형이 여섯, 신중형이 일곱,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전하고 완전히 응, 다르죠? 응? 전에는 그냥 안정성하고 어, 신중형이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어, 먼저 번에 할 적엔 주도성이 아마 하나인가 나오고, 네. 사교성이 아마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번엔 이렇게 많이 확 바뀌었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다. 그럼 변화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네. 자, 우리, 경화님. 경화님 어때요? 예, S요. 그리고, 몇 개? 아니, C요. C가 몇 개요? C가 13개 하고요. 13개. 그리고 제일 적은 게 D예요. D. D예요. 하나. 하나. 네. 사교형, 안정형은 거의 비슷하고요. I는 2개 나오고요. 응. S가 8개 나왔어요. 사교적인 것과 주도성이 조금 많이 편중돼 있네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경아님은 어떻게 내가 나를 혹시 이렇게 균형 있게 하려면 어떻게 조금 변화를 주시면 좋을까요? 본인이 근데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어, I가 적게 나오긴 했는데, 어. 여기 보니까 I 성향이 좀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D는 근데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게 네. 모르겠어요. 이제 검사상으로는 이렇게 어, 나왔는데 어. 이거 보면은 다 이렇게 있어요. 골고루. 그럼요. 다 있죠. 네. 다음에 그래서 하실 이제 때는 또 D가 네.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자, 우리 군산의 은미님? 은미님 혹시 몇 개 나왔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는 S형이 14개가 나오고요. 어, 그리고 D가 주도형이 3개, 어. 신중형이 3개, 사교형이 4개예요. S가 제일 많이 나오셨네. 이거 어떻게 네. 은미님 생각하실 때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은미님은 혹시 내가 S를 많이 갖고 있어서 혹시 음, 불편했거나 뭐 그런 적이 있으실까요? 좀 응, 불편한 거라고 생각해보면은, 예, 응, 불편한 거는 이제 너무 어, 신중하고, 어, 좀 인내심이 있어서 응, 가끔 내가, 따져도 되는 상황에서 따지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 그럴 어, 때가 좀 약간, 어, 예, 불편하지요. 불편해요. 네. 혹시 은미님이 인간관계 하는 중에서 음, 이렇게 막 D형이나 이런 사람하고 혹시 부딪힌 적 있어요? 갈등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있죠.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너무 어떠세요, 빨라서, 마음이? 그러는데 너무 빨라서 음. 제가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좀 힘들기는 해요. 아, D형이 네. 분분하고, 그리고 아, 공격적인 그 뭐지? 응. 말투나 그런 거에 좀 제가 좀 소심해지는 느낌? 그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아, 네. 네.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홍님, 선홍님은, 선홍님 몇 개 나오셨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선홍님이 안 계신가? 계세요. 계세요? 네, D가 응. 3개. D가 들리세요? 세 개. 네, 들려요. D가 3개, C가 4개, I가 7개, S가 10개요. 아, S가 10개. 네. 그래도, 어, 되게 골고루 있으신 편인데 S가 많으시네요. 네, 저는 아, I가 많았었거든요. 아이가 많았었는데 S로 네. 변했어요. 요즘에요. 아, 요즘에 왜 네네. 그랬을까요? 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우리 정혜님, 아까 C가 많다고 하셨는데, 보령의 정혜님? 네. 네, 정혜님 몇 개 나왔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D가 4개고요. 네, I가 7개, 응, S가 5개, 응. C가 8개요. C가 8개. 오, 정혜님은 골고루 갖고 계신데? C가 막 13개, 10개가 넘어가지 않아서 되게 골고루 갖고 있다. 이 C가 많아서 아니면 D나 I가 조금 부족해서 혹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있었을까요? 아니, 그냥 너무 사람들을 배려하다 보면 어떨 응, 때는 좀 응. 피곤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피곤할 때가. 네. 그러니까 음, 그런 그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어쨌든 뭐, 덜 만나게 되죠. 아, 덜 만나게 돼요. 네네. 너무 배려하다 배리시는구나, 지금. 너무 배려 많이 하면 배려요. 그래.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자, 그 다음은 건강 체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건강 체크.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나는 갱년기나 뭐 당 이런 거 치매 건강 진단 했을 때 나는 건강한 편에 속하더라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건강한 편에 속하더라. 화면이 안 켜지셔서 제가 손 들으신 분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네. 네, 거의 다 손 들으셨어요, 지금. 우리 아직 젊죠? 건강한 편에 속하. 나는 그러면 이걸 다 해봤더니 좀, 좀 덜 건강한 것 같더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덜 건강한 것 같더라. 아무도 안 계시네? 아까 손 안 들으신 분은 덜 건강하실 텐데. 자, 은서님. 건강에 관해서 한번 체킹하신 거 어느 부분에서 좀 체킹이 많으셨을까요? 장이 많잖아요, 지금. 저는 간 건강이 5개였고, 간 건강에서 5개가 나왔어요. 네. 아, 네. 그리고 뭐, 치매는 3점, 심해는 3점. 그다음에 건강진단 체크리스트에서는 보통이 나왔고, 음, 노화에서는 불건강이 나왔고, 음, 우울증에서는 음, 마지노선에 딱 걸려서 22점. 음. 음. 22점 장 나오셨구나. 건강에서는 음. 예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아, 그러셨구나. 자, 예. 은서님은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좀 덜 건강한 것 같아요? 아니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 건강하다고 안 생각해요. 건강한 거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향실님, 향실님, 음,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느 영역이 제일 좀 체크가 많이 됐나요? 네, 어느 영역이? 이 부분에서요. 건강 쪽에서. 간, 우울증 막 이런 거에서. 저는 다, 일단 안 들어왔어.
엑설런트합니다. 아, 다 엑설런트. 오케이. 우리가 아직 어, 젊잖아요. 그죠? 네네. 갱년기도 그렇고.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어, 저기 선영님 혹시 건강에 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영님? 네, 네. 우울증 20 나왔고요. 우울증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20점. 20점이요. 그리고 생체 리듬 건강은 보통. 보통요. 노화도 보통. 음, 치매는 2점. 간 건강은 3점. 간 건강은 3점. 여기 지금 우울증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면 이쪽 13번부터 19번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왜 이게 우울증과 관계됐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지 혹시 않으셨어요? 나는 매사에 결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 삶이 충만하고 의의가 있다고 느낀다. 근데 아니다는 0점이고 항상 그렇다는 3점이에요. 왜 그런지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체킹하시면서. 이거 되게 희망적인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왜 줄.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우울증 항목에 왜 들어갈까요?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잘못 넣은 줄 알았어요? 네. 아, 네. 완벽한 성향은 우울증을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좀 설렁설렁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갖고 있을 때 우울증이 훨씬 덜 체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되게 꼼꼼하신 분들 많으시고 아까 C형, S형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C형이 많으신 분들이 완벽주의 성향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도 상당히 꼼꼼하게 하시고 잘 안 되면 본인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어하고 힘들어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왜 그렇지?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이게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하고의 갈등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를 자기 성격과 자기 건강을 체킹해 보라는 이유는 남하고의 갈등을 떠나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예요. 우리는 갈등 아주 힘들어라고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고 늘상 생각하기 쉽거든요. 저 사람만 내가 안 봐도 아니면 내가 이 자리만 피해도 내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걸 또 불러내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잘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 네가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성격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테스트에 이런 게 나온 건 완벽한 성향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게 살면 어떨까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오늘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건강 체크 다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거와 연관이 될지 내 성격과 그다음에 내 질병과 내 삶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한번 짧게나마 알아볼게요. 이런 얘기는 참 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좀 허락하면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북콘서트를 그런 책을 선정을 해서 할 건데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PPT가 멈췄습니다. 네. 자, 질병 사망 순위, 우리나라 질병 사망 순위 1번이 암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맞춰보세요.
우울증? 우울증? 자살? 뇌출혈? 뇌출혈 맞았습니다. 뇌혈관 질환. 세 번째는 뭘까요? 심혈관? 심혈관? 네, 맞았습니다. 자, 이게 질병 사망 순이에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비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성격과 건강이 아주 밀접하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도치형은 어떤 병이 잘 걸리냐면 심장병이 잘 걸려요.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기 자신한테 받는 거죠. 왜? 내가 너무나 특별한 사람인데 주변에서 나를 대우를 잘 안 해준다던가 나를 조금만 뭐 무시하는 말투로 얘기를 한다고 스스로 느낀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심장병에 많이 걸리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은 심신이 아주 양호해요.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요.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안 좋은 상황에 접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빨리 일어나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행복할 때 모든 상황이 괜찮을 때는 누구나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역경이 올 때가 많죠. 그럴 때 누군가는 그걸 크게 생각하고 넘어져서 잘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툭툭 그냥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기르면 이게 자꾸자꾸 탄력이 많이 높아져서 그럴 때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공부하는 거거든요. 사회활동에 적극적이십니다. 외향적인 성격은요, 면역계가 튼튼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나돌아다녀. 집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감기가 훨씬 덜 걸린대요. 스트레스가 적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로 튼튼한 사람이 돼요. 반대로 어떨까요? 내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겠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겠죠? 집에 늘상 있겠죠?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금욕적인 성격. 이건 병을 키울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인내하고 참아내고 욕구를 절제하는 이런 사람은 장점은 자신이 처한 불편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불평불만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감정기복 이런 걸 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건강상도 이렇게 대처하기 쉬워요. 정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어서 병을 병원에 가지 않고 내가 참는 게 되게 일상화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병을 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충동적인 성격은 늘 위험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이롭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약물 남용, 알코올 중독, 도박 같은 행위 중독에 걸릴 수가 있어요. 충동적인 성격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연예인 분들이 많이 마약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유혹도 많고 주변에 보면 알코올 중독 계신 분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충동적인 성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지만 정말 나쁜 거에 훅 빠질 수 있는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충동적인 성격입니다. 불안한 성격, 여자들이 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은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심근경색도 잘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뇌졸중이나 심장병에 노출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경이 날카롭고 불안 수치가 높은 사람들, 불안감이 큰 사람들은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요.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0평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내 목표가 30평 아파트예요. 근데 30평에 갔어요. 갔을 때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아, 이제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금세 만족도가 떨어져요. 늘상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뭔가를 또 원해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원했는데 1,000만 원이 됐으면
그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미래가 불안할 것 같아. 1억 벌고 10억 벌고 이분들은 만족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늘상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세이브해야 그게 이제 좀 안정감이 찾아들고 막 도전하거나 이런 거가 되게 힘들어요. 늘상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신적으로도 우울할 확률이 아주 많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적대적인 성격,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쌈딱 같은 성격이에요. 분노와 공격성을 가진 사람은 편도통에 시달리고 고혈압, 제2형 당뇨, 식욕 이상, 항진증. 우리가 화를 내면 그 다음에 화내는 성격인데 이렇게 화를 내면 같은 말이에요. 적대적 성격과 화를 내면 피가 아주 끈적끈적하게 변하고 혈관이 뭐 예를 들어서 센치가 10cm였다 그러면 센치가 5cm로 확 줄어버려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질 않죠. 그래서 당뇨에 잘 걸릴 수 있고 혈압이 훅 올라가고 그 식욕 이상이 있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어대고 막 이런 것들이 이 적대적인 그러니까 고요하지 못한 거예요. 늘상 쌈딱 같고 누군가하고 아주 트러블 메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정적인 성격은 암이나 임파 부종에 잘 걸립니다. 암에 걸릴 수 있는 세 가지의 그 성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내면 안에서. 두 번째는 신경계가 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편안하지 못하죠.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불안, 우울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늘상 신경계가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도 너무 많고 늘상 매사에 투덜거려요. 이래도 투덜, 저래도 투덜.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오케이 예스맨이 아니라 노맨이에요. 노맨. 늘상 이제 투덜거림이 심한 그런 상태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몸의 온도가 차가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암에 잘 걸려요. 그래서 이 부정적 성격은 긍정적 성격과 반대인데 매사를 부정적이고 의심을 많이 해요. 짜증이 많고 화가 잘 일어나고 간 기능이 떨어지고 독소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화 잘 내는 사람은 심장병과 간이 많이 손상이 되겠죠. 인내심이 부족하고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로 위장장애가 일어나고 심장과 간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성향을 다 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승님 혹시 나는 이걸 보니까 어떤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을까요? 여승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네. 저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에요. 화를 잘 내는 성격. 네. 그러면 그래서, 스트레스에 건강, 취약하네. 건강 체크를 했을 때도 간 평가만 좀 제일 안 좋게 나왔거든요. 다른 건 다 좋고. 간이요? 네. 그러시구나. 간이 미세한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간 평가에.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술을 먹는 것보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 것들이 더 스트레스인 거 아세요? 더 간에 치명적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를 잘 내면 간은 그거를 알코올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잖아요. 나는 술 한 모금도 안 하는데 지방간이 있어. 비알코올성으로. 그거는 나의 성격과 아주 연관성이 깊어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여숙님이 대표적으로 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다 이제 인지하면 좋은데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것을 조절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이는 화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즉시 다 뱉어버려요. 엄마 때문에 그래. 짜증나. 막 이렇게. 더 집어 던지고 막 예를 들면 그건 아이예요. 왜냐하면 나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화나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상태죠. 근데 어른은 어때요? 어른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어른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고 이걸 조절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조절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50이 됐는데도 내가 내 화를 컨트롤을 잘 못하거나, 분노 조절을 잘 못하면, 이거는 나는 내 안에 아이로서 또 다른 아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아직 어른이 안 됐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조절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격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가끔씩 부정맥이 오고, 내가 이래서 늘상 피곤하구나. 그리고 인파가 그래서 붙는구나. 이렇게 연관관계를 생각하시고,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습관적인 부분을 많이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성격과 건강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8년간 이 스트레스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추적을 했는데 질문 드려볼게요. 당신은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했나요? 1번, 자주 심하게 받았다. 어느 정도 받았다. 조금 받았다. 거의 없었다. 전미자님 몇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만 생각하면 응. 조금 받았다. 조금 받았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 질문. 스트레스 상황이 당신의 건강에 해롭다고 믿으시나요? 전미자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렇다고 어느 정도 믿고 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다. 1번이요.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다. 네. 네. 여기, 회원님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왼쪽 거, 당신의 스트레스 심하게 받았다. 요거하고 오른쪽 거 어떤 거에 해주실래요? 어느 정도 받았다.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이 두 번째는, 그렇다고 어느 정도 믿는다. 두 번째, 어느 정도 받았다, 어느 정도 믿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난 1년간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았다라고 체킹을 해주신 분들은 사망 위험률이 43%가 증가했어요. 당연하죠. 그죠? 내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 두 번째는 1번하고 3번하고 체킹하신 분이 계세요. 나는 심하게 받았어요. 근데 나는 스트레스 상황이 내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믿지 않은 거예요. 아이러니죠? 이 사람들은 사망 위험률이 17% 감소했어요. 스트레스가 내 건강을 많이 손상시킨다고 저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질병이 오는 건 내 성격과 연관관계가 있으니 잘 추적해서 한번 해봐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야? 왜 다른 말을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내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스트레스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스트레스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고통과 행복이 함께 공존을 하죠. 삶에서. 항상 행복한 거는 아니고 항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고통스러웠다, 행복했다. 1년에도 고통스러웠다, 행복했다를 항상 반복을 해요. 그래서 고와 락이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죠. 종교에서. 그런데 내가 항상 행복할 수도 없고 항상 고통스러울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이것을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냥 받아들인다면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역 아이러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뇌를 속이면 되겠구나. 그리고 똑같이 화상인데 제가 이제 여기 뜸을 좀 떴어요. 이 팔에 뜸을 떴는데 똑같이 화상을 입었는데 제가 뜸을 뜨면서 화상을 입은 거는 제가 화상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몸에 좋다고 생각할까요? 화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왜냐면 제가 자의적으로 여기 뜸을 떠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화상, 여기에서 막 그 낳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물 나고 가렵고 이런 거를 스트레스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서 내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스트레스라고 믿지 않아 보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죠. 그냥 흡수하는 거죠. 수용. 삶에서 이게 정말로 전 중요하다고 많이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스트레스가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누군가는 아주 겉으로 볼 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혼자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가 볼 때는 복에 겨운 이야기인데 왜 그럴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달라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패러다임을 좀 바꾸면 이게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이 오래 사냐면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야 화도 덜 내고 이제 좋은 것도 먹어주고 잠도 충분히 자주고 편안하게 마음 먹어주겠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사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 텔로미어 이야기는 이제 수명과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이유 중에 스트레스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앞서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한테 데미지를 입히지 않는 역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가 항상 있죠. 저희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내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내 원인이거든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거리에서 인상을 쓰고 다니는 사람한테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웃고 다녀야 된대요. 야,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정크푸드를 매일 먹어요. 나만 생각해. 나만 잘 돼야 돼. 내 자식만 잘해야지. 남의 자식 잘하면 안 돼. 내 자식이 1등을 못 하니까. 그리고 늘상 막 골아 떨어져 있고 피곤하고 운동도 못 해.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 계속. 이것이 한순간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오래됐을 경우의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저 사람들은 다 잘 살고 행복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린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진 않으실까요? 자, 원인을 볼게요. 맨날 웃어요. 그리고 조금 괜찮은 음식을 좀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운동 좀 하려고 그래요. 집에만 있지 않고. 그리고 나눠주려고 노력해요.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보려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해요. 그럼 결과는 어떨까요? 이게 한순간이 이렇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누적이 된다면 결과는 이렇게 늘상 행복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늘상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인상 쓰게 되고 피곤하고 왜 나만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이죠. 어느 때는 또 이래요. 근데 앞에 스트레스 상황이건 이 상황이건 간에 이 삶 자체를 정말 수용하고 내가 이거를 거부하면 이제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를 수용하고 우리 가족을 수용하고 내 주변 만나는 사람을 수용하고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이게 나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이런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생각 습관을 가지신다면,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울고 분노하고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렇게 웃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이런 음식을 먹었던 분들이 아니고 원래 이런 음식을 먹었던 분들이에요. 세상이 너무 바뀌면서 자꾸자꾸 음식도
변하게 되고 정신적인 문제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너무나 잘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만족에 시달리다 보니까 늘상 무언가의 압박감, 쫓기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나누는 게 뭐야?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몰라, 너 지금 내가. 나도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질 않으실까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정말로 삶이 이제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나의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아가씨 때, 꿈이 많았던 그때, 또 결혼해서 아기 낳았을 때, 원래 내 모습, 정말로 좋았잖아요. 근데 어느새 시간이 가다 보니까 계속 때가 낀 거예요. 내 마음에도 때가 끼고, 내 생각에도 때가 끼고, 자꾸 경제적으로 막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렇게 변한 내 모습, 그거를 원래대로 되돌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순수했던 원래의 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우리가 자꾸 각박해져가는, 나를 몰아붙이는, 벼랑 끝에 몰아붙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그렇고 지금 현대인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이 행복 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너무나 큰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자동차 다 가지고 있고 오늘 비 한 방울 안 맞으셨잖아요. 자동차 타고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외부에 갔다 왔는데 와, 이렇게 집 앞까지 자동차를 타고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이 감사함이 대단하다. 옛날 같으면 막 30분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빗속을 비 맞고도 다니고 그랬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또 감사함을 느꼈는데요. 이렇게 순수했던 내가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나의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순수했던 나로 돌아가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내 성격의 힘든 모난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예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이 원하실 때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난 바꿀 필요가 없어. 난 이대로 살 거야. 그냥 나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아.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 바꾸어서 내가 좀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사람이 두려움이 없고 안정감이 있고 무언가 쫓기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야 사람이 고요해지면서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내가 만들려면 이 성격이 바뀌어지면 되는데 세 가지에 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 예전에는 내가 나만 그냥 잘 살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새 그냥 남한테 잘하고 싶네. 그리고 내가 시간이 되면 누군가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걸 좀 실천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성향이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원래 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수했던 나의 모습. 왜냐하면 그 순수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원래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 인생의 파고 때문에 늘상 막 휘둘리다 보니까 잊어버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생각 습관.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이렇게 늘상 강박관념에 시달리셨을까요? 그때는 시험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나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1등 아니면 아닐 것 같고 내가 좀 못하면 너무 힘들어하고 완벽하게 무언가를 해내야 되고 강의 조금만 못하면 안 되고 막 잘해야 되고 뭐 해도 잘 1등 해야 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되게 강박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생각 습관을 좀 바꾸시면 되고 나의 태도, 내 부정적인 태도
뭐래도 맨날 투덜거려. 근데 맨날 노야.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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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뭘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싫어요, 엄마, 싫어요, 엄마, 싫어요, 엄마 하면 좋아요? 안 좋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예스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하면서 우리 파트너들은 다 잘하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 나의 부정적인 태도를 조금 너그럽고 긍정적이고 좀 남들이 실수해도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마음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 세 개를 내가 지금부터 바꾼다면 우리 성향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지금 이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내일, 1년 뒤, 5년 뒤에도 이걸 습관화하면요. 어느 상황에 있던지 간에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책이나 교육이나 강의를 통해서 심리적 동화가 일어나게 하면 됩니다. 심리적 동화라는 거는 제가 영어를 써놨는데 psychological이라고 써였어요. 이거는 그 신체적인 거하고 반대되는 얘기예요. 바이컬라지컬인가? 그 영어가 있는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책이나 교육이나 강의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새 내가.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나는 어느새, 나는 C형이 많고 S형이 많았어요. 누구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도 못했고 하기도 싫었어요. 귀찮아서. 그걸 뭐하러 해?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늘 자신감이 떨어졌죠. 그랬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책이나 교육이나 강의를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편안한 사람으로. 근데 이게 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원래 맑았던 나로 돌아가셔서 빛나는 나 자신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 분석과 건강을 체킹을 해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보자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다 주부이시기 때문에 어느새 아이들한테, 남편에, 내 건강에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찰이라고 하는 거 한 번 정도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고, 과연 나는 어느 때 행복하고, 어느 때 화가 나고, 나는 어떻지? 남 생각하지 말고, 나.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면 행복하고, 이거 말고, 나는 내가 언제 행복한지. 그걸 찾아내야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던, 안 해주던 내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나 스스로 존재 가치에 행복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00명의 평생 친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준비해 봤는데 이거는 내가 먼저 평생 친구 될 만큼 행복하면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